네, 저 환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55세 남자 환자고요. 트라우마 히스토리는 한 몇 달 전에 어깨가 좀 비틀렸다고 합니다. 환자는 뭐 BMD 전 항상 루틴을 체크하고 있고 괜찮습니다. 다음. 약간 ROM의 제한이 약간 있고요. 다음. 엑스레이에서 저는 뭐 보는 게 스퍼드 보시고 뭐 보겠지만 요새 디스탈 클라비클이 튀어나온 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퍼드 보고 디스탈 클라비클이 아웃렛 뷰에서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또 아크로미아 티크니스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MRI에서 보시면 한 3cm 정도의 미디움 투 라지 사이즈 테어가 되어 있고요. 패티는 한 2 정도 됩니다. 다음. MRI에서 세스탈 뷰에서 보는 것은 AC, 디스탈 클라비클의 리섹션 여부를 결정하는 것들을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있고, 이 환자는 뭐 AC 조인트 아스로라이티스 자체는 MR에서는 좀 있지만 실제로 텐더니스나 이런 증상은 없고요. 디스탈 클라비클이 튀어나와서 좀 누르고 있고, 아크로미아의 두께가 한 8mm, 9mm 정도 가까이 돼서 한 3mm 정도는 아크로미아 플러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디스탈 클라비클은 필요하면 디스탈 클라비클 리섹션을 하겠습니다. 다음. 서브스케이프이 괜찮으면 상관이 없지만 서브스케이프 테어가 있을 때 항상 저는 루틴으로 다이나믹 울트라사운드를 찍어서 플렉션 인터널 로테이션 때 코라코 휴머럴 디스턴스를 보고 그게 6mm 이하면 코라코 플라스를 시행하는데 이 환자는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환자의 프로블럼 리스트를 보면 뭐 AC 조인트에 스퍼가 있고 티크니스가 한 9mm 되기 때문에 다음 아크로미아 플라스를 시행할 거고 실제로 들어가 봐서 디스탈 클라비클 인덴테이션이 있으면 먼포드는 아니고 디스탈 클라비클 인피리어 프로투전을 제거할 생각입니다. 뭐 수프라나 인프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페어를 하고 저희가 패치 오그멘테이션을 좀 시행할 거고요. 서브스케이프는 아마도 괜찮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앵커는 보통 저는 덱사가 좋으면 뼈가 튼튼하면 올스트 앵커를 쓰고 뼈가 약하거나 뭐 좀 뼈가 강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걸 쓰지만 매시브 테어나 프로즌 숄더나 이럴 때는 로컬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트레디 수처 앵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은 PRF를 저는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PRP라기보다는 PRF, 그러니까 피브린을 만드는 거죠. 보통 제가 쓰는 것은 레버메드라는 한국 회사고 30cc의 페리페랄 블러드를 뽑습니다. 되게 이제 응고 안 되게 해놓고 다음. 저는 더블 스핀을 합니다. 듀얼 스핀. 프레퍼레이션이 싱글도 있고 듀얼도 있는데 저희 팀의 연구에 의하면 듀얼 스핀이 최소한 텐던 투 본 힐링에는 플레이틀리트도 훨씬 더 많이 채취가 되고 VGF나 아니면 뭐 FGF 이런 것들의 성장 호르몬이 더 많아서 3,400rpm으로 5분, 2,400rpm으로 4분 정도를 한 다음에 그 뽑아놓은 걸 가지고 한 칼슘 글루코네이트로 액티베이션을 시키면 피브린처럼 꾸덕꾸덕해집니다. 다음. 동영상. 보통 다 프리퍼레이션 돼서 PRP 부분을 한 2, 3cm 정도 나오는데 PRF로 만들 때는 저렇게 피브린 한 3cm 정도를 뽑은 다음에 저렇게 떡이 되거든요. 칼슘 글루코네이트로 이렇게 액티베이션 시키면 저렇게 떡이 되고 저 피브린을 나중에 더블로 수처 브리지 때 끼거나 아니면 패치에 집어넣고 사용을 합니다. 다음. 제가 쓸 패치는 폴리젠이라는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이거는 ARC라는 회사에서 나왔고요. 다음. 밖에는 이렇게 파우치처럼 주머니가 되어 있어요. 업서버블한 PCL로 만든 파우치가 되어 있고 그 안에 3mm의 폴사인 돼지 껍데기를 한 3mm 정도의 두께로 쌓아놨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 부분, 저게 패치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 3D 프린트된 PCL에다 약간 슬롯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PRF를 집어넣으면 PRP로부터 릴리즈되는 사이토카인이 지속적으로 저 부분을 텐던과 본 페이스 쪽이나 텐던 페이스 쪽으로 보통 저는 어그멘트를 할 거니까 본 사이드로 다운시켜서 붙이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바이오미케니컬 서포트 플러스 바이올로지컬 서포트를 같이 할 수 있는 바이올로직스를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도 뭐 디스커션 때 말씀을 좀 하겠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지 않으면은 단순한 패치만 어그멘테이션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는 아스로스코픽 커프 리페어를 더블로 수초 브릿지도 하면서 이러한 콜라겐 패치가 PCL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걸 이용해서 PRF로 오그멘테이션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저는 펠로우 선생 4명이 같이 도와주고 있고요. 우리 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나승빈 스크럽 간호사랑 홍인선 서큘레이팅 간호사가 도와주겠습니다. 스코업 사진 보여주세요. 조금 미리 시작했는데요. 지금 인트라 아티큘라 소견은 스코업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인트라 아티큘라 소견은 서브스캡은 노멀,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가 좀 있었고 바이셉스는 10% 정도 파셜 테어, 풀티크니스 로테이트 커프 테어가 있었습니다. 서브아크메 스페이스로 들어왔고 이 환자는 인터널 로테이션이 약간 리미테이션이 돼 있었기 때문에 포스테리어 볼섹토미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제가 포스테리어 볼살 사이드를 볼섹토미를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아크로메플라스티를 우리 펠로우 선생님이 조금 하고 있었어요. 보여주세요. 아크로메플라스티의 인디케이션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두께가 7mm 이상 패솔로지컬 스퍼가 있는 경우에 아크로메플라스티를 시행하고 보통은 한 80, 90%는 아크로메플라스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 커팅 블럭 형식으로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나가고 라테랄 마지막에 트림 다운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 보통 앞쪽을 하는데 이렇게 코티칼 본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는 다 임핀지가 일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다 캔설러스 본으로 바뀔 때까지 두께 정도 잡아주고 대개는 델토이드의 오리진이 이렇게 익스포즈가 되면 한 3, 4mm가 깎인 거거든요. 보통 버의 두께를 생각해서 버가 4.5에서 5mm 정도 되니까 프리업으로 아크로메의 두께를 생각하고 뭐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교수님, AC 조인트 쪽인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정석원입니다. 네, 정 선생. 네, 오랜만에 교수님 수술 보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15년 정도 된 거. 저 질문 드릴 게, 네. 그 교수님 그 스퍼가 뚜렷하지 않고 AC 아스라이티스가 뚜렷하지 않아도 그냥 두께만을 기준으로도 AC 릭섹션이나 에이코노플라스티를 다 하시는지요? 아크로미오플라스티는 스퍼가 없어도 두께가 7mm 이상이면 아크로미오플라스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크로닉한 테어에서는 스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만약에 7mm 이하거나 들어갔는데 공간이 충분히 넓고 C 리가멘트 프레잉이 없다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한 10%도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디스탈 클라비클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AC 아토라이티스 자체를 심토마틱한 경우 먼포드 프로시저를 하고 이 환자처럼 우리 프리옵 수프라스케플라 아울렛 뷰에서도 약간 튀어나왔었고 MRI에서 튀어나왔잖아요. 이거 보시면 디스탈 클라비클이 여기까지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게 분명히 미디얼 임핀지먼트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저는 디스탈 클라비클 리섹션을 하고 심평원 청구할 때 쇄골 절제술을 2수술로 넣습니다. 사진. 그 MRI 리뷰 보면 35세 이상부터 AC 아스라이티스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 보면 여기 파샬 리섹션 했었더니 더 오히려 AC 파샬 리섹션하고 결과가 더 안 좋았다는 논문들도 간혹 있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탈 클라비클 리섹션은 매우 컨서버티브하게 해야 될 것이고 네. 정말 심토마틱 한 경우에 한 제한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하니까 인스테빌리티가 생기고 페인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MRI 보면 대부분 AC 아스라이티스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은 AC 조인트 텐더니스가 없어요. 할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텐더니스가 있는 경우는 저는 다른 피지컬보다는 다이렉트 텐더니스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이렉트 텐더니스가 있으면 저는 서브아크로메 스페이스에 먼저 리도케인을 줘요. 로피바케인을 주면은 A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가 아니라 서브아크로메 벌사이티스 때문에 생긴 AC 조인트 텐더니스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저는 AC 조인트 인젝션에서만 그런 사람들, 계속 아파하는 사람들 AC 조인트 인젝션을 하면 싹 없어지거든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AC 아스라이티스, 심토마틱 AC 아스라이티스라서 그런 사람만 먼포드 프로시저를 합니다. 이 환자는 AC 아스라이티스는 없기 때문에
이 환자는 AC 조인트는 세이브하고 튀어나온 디스탈 클라비클만 쉐이버, 디스탈 클라비클만 잘라내서 이 공간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 초 우리 숄더 학회 때 연재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디스탈 클라비클이 아래로 튀어나온 디스탈 클라비클 인덴테이션 환자들은 이런 미디얼 임핀지가 추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버켓 핸들 테어가 생기거나 아니면 AC 아니면 뭐 안테리어 커프 테어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수술 전에 확인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진? 막혔어요. 70도.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저는 스코프를 70도로 바꾸고요. 70도 스코프를 그냥 포스테리에서 두고 커프 리페어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 먼포드라기보단 베벨링 정도 해서 디스탈 클라비클 리섹션 정도 해주신 거. 튀어나온 디스탈 클라비클을 없애는 거죠. 커프 인서션이 거기까지 들어갈까요? 커프 인서션 그게 안 부위가 그 튀어나온 데까지 그게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은데. 에이브덕션을 하면은 미디얼 쪽에 임핀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켓 핸들처럼 미디얼 텐던 투 보온 정션이나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임핀지가 되는 것 같아요.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 한번 해주세요. 교수님 뭐 하나 여쭙겠는데 그 암 포지션 해가지고서 팔 할 때 그 손등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하십니까? 막혔어요. 지금은 뉴트럴 포지션이에요. 뉴트럴 포지션이요. 뉴트럴 포지션에서 하고 있고 그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 뭐가요? 이렇게 손등을 올린다든지 손등을 내린다든지 해서 뭐 테어가 이제 한가운데로 오게 하는 때 이제 도움이 되는데 처음에 저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파이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메카니컬 트랙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뉴트럴로 하다가 뭐 트랙션이 필요하거나 아니 뭐 앞쪽으로 가거나 지금은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간을 시키면서 앞쪽에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루틴으로 코라코 휴머럴 리가멘트 릴리즈를 하는데 지금 석션이 안 되네요. 석션이 안 되고 있어요. 쉐이버. 이게 지금 바이셉스니까 로테이터 인터벌은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 요 앞쪽 부분, 요 앞쪽 부분에 여기가 좀 디글디글하죠. 여기 CL 리가멘트를 아까 아크로멜 플라스미 하면서 릴리즈를 했고 이게 디스탈 클라비클이고 요 앞쪽 부분 코라코이드 언더 서피스로 제가 진행하고 있고요. 석션이 안 돼요. 요 부분에 좀 요런 여기가 CL 리가멘트인데 CL 리가멘트 밑으로 코라코이드 보니 서피스를 느끼면서 석션 또 안 되는 것 같아. 느끼면서 코라코 휴머럴 리가멘트를 전 루틴으로 릴리즈를 하고 이게 뭐 스티프니스를 레졸루션 시키거나 아니면 매시브 컷 헤어 때 모빌리제이션에 좀 도움이 돼서 이렇게 코라코 휴머럴 리가멘트를 릴리즈합니다. 네.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로테이터 인터벌 자체가 사실은 되게 프레자일하기 때문에 예, 여기가 이제 CL 잭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CL 리가멘트 요걸 지금 코라코 휴머럴 리가멘트를 제가 릴리즈하고 있고 코라코이드의 언더 서피스를 제 베이퍼 팁으로 느끼면서 요 공간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베이퍼 좀 바꿀게요. 쉐이버. 온. 인트라 아티큘라도 릴리즈를 다 하시고 올라오시나요? 인트라 아티큘라 릴리즈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가 CL 리가멘트 요거 좀 날릴까? 시야에 방해를 주는데 요게 CL 리가멘트 여기가 지금 코라코이드 보이시죠? 코라코이드 언더 서피스에서 로테이터 인터벌에 해당하는 요 코라코 휴머럴 리가멘트를 지금 릴리즈하고 있고 요렇게까지 해서 코라코이드 언더 서피스를 다 보고
필요하면 코라코플라스티, 서브스케 리페어 할 때 인디케이션이 되면 아까 말씀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게 CH 리가멘트, 코라코 휴머럴이 코라코이드 요 루프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날리셔야 리트랙션 된 텐던을 좀 릴리즈하기가 쉽습니다. 되게 이렇게 가다 보면 아까 디스탈 클라비클 리섹션 한 데까지 보이고 필요하면 수프라 스케플라 너브도 일로 들어가면 되게 있게 되겠죠. 여기가 CC 리가멘트가 보이고 CH 릴리즈 했고 이게 CA 리가멘트가 되겠습니다. 서브스카플라리스는 어느 쪽에? 네? 서브스카플라리스도 보입니까? 그쪽에? 서브스케플라리스는 스톱. 요 안에 있죠.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인터벌은 나가 있기 때문에 인터벌을 나중에 꼬매줄 거예요. 컷. 이런 정도의 테어가 있고 계속 사이즈가 좀 크네요. 로테이터 인터벌을 포함한 수프라 인프라의 테어리고 사진. 교수님 저기 슬랩 리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풀리 리전도 있을 것 같은데 바이셉스는 따로 트위트는 안 하죠. 바이셉스는 사실은 이 부분은 다 괜찮고 커버되어 있는 인터벌만 날라갔기 때문에 저는 바이셉스를 건드릴 생각은 없고 이 환자 혹시 리테어 됐으면 나중에 리컨스트럭션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루틴으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바이셉스가 스테이블하고 한 10% 정도의 파셜 테어가 있는 정도라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윙큐레? 뭐 바이세스를 이용해서 꼬맬 수도 있을까요? 만약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좀 이따 보죠. 뭐 필요하면 바이셉스 오그멘테이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오그멘테이션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 바이셉스 리라우팅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바이셉스 리라우팅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어차피 디펙트가 남기 때문에 글쎄요. 이 사람 뭐 보죠. 뭐 일단 땡겨오나 안 땡겨오나 이따 판단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 어떤 펠로우 할 얘기하세요? 때는 바이셉스 이 정도면 다 트위트를 하셨었는데 기준이 바뀌신 뭘 했었어요? 이 정도면 바이셉스 다 테노톰이나 테노데이스 하셨었거든요. 요새는 바이셉스를 더 세이브합니다. 혹시 나중에 기준이 리테어든지 바뀌신 이유가 혹시 리컨스트럭션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나중에. 하는 편이에요. 네. 아까 신상진 교수는 벌을 사용하시는데 저는 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쉐이버랑 근데 지금 오늘은 저 제품이 아스렉스 게 아니어서 아스렉스 제품을 쓰게 되면 그 곰발바닥 같은 걸 메카니컬 벌을 쓰는데 저는 그냥 디포티케이션 정도만 하고 그래서 아까 이 파트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멀티플 채널링, 뭐 드릴링 얘기가 나왔고 우리 조현철 교수도 좋은 결과를 보고하긴 했지만 실제로 아크로미오플라스티도 했고 풋프린트 프레스퍼레이션을 했다면 뭐 스템셀 본매로에 있는 스템셀들은 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티브한 상태의 리트랙션은 2.7 AP는 3cm 킹 줘볼까요? 근데 이래도 아마 패티가 나쁘지 않아서 좀 땡겨져 올 거로 기대를 해요. 땡겨져 오죠? 충분히 땡겨져 와서 바이셉스는 당연히 안 사용할 거고 약간의 아티큘라 릴리즈, 약간의 볼사 사이즈 릴리즈로 더블로 수처 브릿지를 할 거고 그러면서 패치를 사용하겠습니다. 쉐이버. 일단 앵커는 저도 뭐 100% 저는 오스테오닉 앵커를 지금 사용할 예정이고 니들 이것도 국산 제품이죠. 원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텍 앵커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2.9 드릴빗을 지금 구멍을 내고 있고요. 태퍼를 통해서 엔트리 태핑만 합니다. 대개는 로컬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도 많고 이 오스테오닉 앵커는 테이퍼드 태퍼라서 풀 약간 작게 하거든요. 엔트리 태핑만 해서 이렇게 빠각빠각한 소리를 좀 듣고자 합니다.
뭐 풋프린트 메디얼라이제이션 같은 거는 고려 안 하시나요? 아까 보셨는데 뭐 이거 미디어라이즈 왜 해요? 다 땡겨져 오는데. 응? 그 잘 안 땡겨올 때 그 캡슐 릴리즈를 어디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나요? 저는 글쎄 김세영 교수는 이제 머슬 어드밴스먼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코라코 휴머 리간트 릴리즈 볼살과 아티큘라를 맥시멀리 하고 그래도 잘 안 온다. 그러면 카틸리지를 한 힘 줘볼까요? 카틸리지를 한 1cm 정도까지는 미디얼리제이션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붙이는데 그래도 앵커는 엿다 박는 것이 나은 것이 텐던과 본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미디얼리제이션 한 대 하면 안 되거든요. 이가원 교수님도 논문을 쓰셨지만 실제로 미디얼리제이션 된 곳은 텐던과 본을 붙이는 방법, 방향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 환자는 로테이트 인터벌이 조금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인터벌 심플 수처를 하나 이 파란 점박이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박경진입니다. 네, 박 교수. 예, 뭐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그 포스테리어에서 70도 스코프로 보시잖아요. 네, 포스테리어 쪽에서 지금 70도 스코프로 보시는 건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네, 포스테리어에서 그 70도. 뷰잉 포탈을 안 쓰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지 궁금해서 좀. 내 어깨가 좀 아프고요. 예, 예. 이렇게 들고 해야 되니까. 내 어깨가 좀 아프고 사실은 70도 스코프이 광각은 더 커요. 비주얼 필드는. 뭐 포탈을 하나 더 낼 필요도 없고 뒤에서 다 많이 보이고 뭐 더더군다나 스파이더 같은 거 쓰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훨씬 더 많은 범위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70도 포탈 하나를 줄이고 70도 스코프를 그냥 뒤에서 씁니다. 요즘에는 그럼 뷰잉 포탈 안 쓰시는 건가요, 그럼요? 원래부터 안 썼어요. 처음부터. 그래요. 70도 알겠습니다. 스코프를 썼는데.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어깨가 아프지 않아요? 라테랄 뷰잉 포스 라테랄 뷰잉 포탈을 쓰면 팔을 스코프를 들고 있어야 되니까 난 그렇더라고요. 교수님 이거 스콜피온 쓰시는 건가요? 스콜피온이 아니고 저 익스프레소. 아, 그 저기 옛날 익스프레소 같은 그게 요새 거는 물고 바로 가져오지 않나요? 물고 바로 갖고 와도 저는 다 안테리어 포탈을 빼니까 그 두 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 걸 쓰고 사실 옛날 거에 이 조의 뎁스가 제일 길어요. 익스프레소에 스콜피온이나 딴 회사 제품보다도 스콜피온 제품이 제일 길어서 저는 이 길이가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멀리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그거 잡을 때 최대한 풋프린트를 커버할 수 있도록 리드? 텐던 머스큘러 정션 가까이 뜨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윙. 발판에서 올라가서 하면 어깨가 좀 덜 아픈데. 발판이요? 네, 네. 네, 발판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전 타이 할 때 조금 올라가긴 해요. 키가 크셔가지고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앉아서 수술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인공관절 할 때는 앉아서 하는데요. 스코프는 앉을 수는 없고 스코프는 그냥 서서 합니다. 지금 환자는 테이블 풀 다운 하신 거죠? 풀 다운 상태에서 하고 있고요. 뭐 가능하면 로우 버전 테이블이 더 좋고요. 오스테오닉 앵커는 뭐 저도 일부 개발자로 참여를 했었고 페리 앵커 시스트 포메이션이 가장 적은 베타 TCP 30%랑 PLGA 70%로 구성이 돼 있어서 실제로 제가 많이 썼었던 힐릭스랑 컴포지션이 똑같고 이 제품은 약간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바디에다 아일렛을 만들어 나가지고 보온 포메이션이 더 잘 될 수 있게 해놨어요. 이 환자는 미디얼 매트릭스를 한 5개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뒤까지 잡으려면 근데 제일 뒤는 어차피 매트릭스 수초로 잡아도 결국은 수초 브릿지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매트릭스 수초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제일 마지막 포스테리어 인프라스피나투스는 싱글 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앵커 미디얼 얘기하시 앵커를 3개 이상을 쓰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앵커에 계신데 할로우 앵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힐리코일 앵커 이렇게 스미스 네피 앵커라든지 그런 것들. 힐리코일을 제가 그 김세영 교수랑 같이 쓴 논문에서도 나왔지만 힐리코일이 피크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페리 앵커 시스트가 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그래서 오스테오닉 힐리코일을 안 쓰고 있습니다. 오스테오닉 힐맥스 앵커가 그 실을 당길 때 확 빠지기가 좀 쉬워서 그런데 펠로우 선생님이 굉장히 잘 잡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거는 근데 예전 버전은 그런데 요새 거는 좀 덜 빠지게 해놨더라고요. 제일 심한 거는 저희 거죠. 펀메드 게 사실은 제일 같이 움직이죠, 실이.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제가 막 그러죠. 박경 선생님 물어본 것처럼 이제 오전 선생님 70도 쓰면 그게 이제 뷰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포탈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테리어 포탈에서 아까 했듯이 뭐 크레센트 훅이나 이런 걸 쓰니까 취향에 따라서 저러면은 손목이 나가죠 이제. 저 손목은 그래서 저 이상진 그래. 원장이 만든 그 피코밴드를 사용합니다. 저 뭐 갱글리온 시스트 있었다가 피코밴드 수술장에다 매번 소독해서 지금도 손에 찼는데요. 매번 수술해서 매번 수술해가지고 뭐 있었던 갱글리온 시스트 다 없어지고 좋습니다 아주. 그 포틀이 지금 저기 하나 모자라서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건데 그 지금 그럼 선생님 앞으로 지금 빼는 거예요? 지금 저기 안테리어 포털로? 지금은 다 안테리어 포탈로 실은 다 뺐고요. 아, 포스테리어 포탈에서는 스콘만 보고 있고 라테랄 포탈에서 워킹 포탈, 안테리어 포탈에 액세서리 포탈 그것만 사용합니다 저는. 아, 예. 추가적으로 하나 더 그냥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티어 포탈 70도로만 하면 그 포스티어 커프 인프라 쪽 이너가 조금은 덜 보이긴 하는데 저기 인프라 이너 쪽 이렇게 좀 하면 잘 보이시나요? 인프라 지금 잘 안 보이세요? 안쪽면 인프라의 안쪽? 예. 아티큘라 사이드 쪽? 네. 거길 왜 보죠? 그쪽이 대부리가 충분히 되는지 70도로 하면 대부리? 그쪽이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그거 다 아까 미리 해서 그렇구나 내가. 좀 전에 미리 했어요.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타이하고 포스테리어 인프라는 그냥 싱글로로 하나만 닫겠습니다. 아까 로테이터 인터벌 클로저랑 비슷하게 파란 점박이 실은 싱글로로 닫아서 도구열 같은 걸 좀 막아주고. 슬라이딩 럭킹 낫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SMC 낫을 합니다. 여기가 포스테리어 사이드인데요. 포스테리어 70도. 인프라 이너 서피스를 왜 저는 안 보는데요? 왜 볼까요? 예, 뭐 괜찮을 것 또 같아요. 보시나요? 박경진 원장님 보시나요? 인프라 이너 서피스를 왜 보지? 저는 그 풋프린트 프레퍼레이션 안쪽까지 조금 하면서 해가지고요. 좀 보긴 하는데. 네, 저는 인프라의 아티큘라 사이드는 저는 안 봅니다. 포스리어 쪽에 뜰 때가 조금 덜 뜰 것 같아서 포스리어 포탈 쪽에 어디셔널하게 포탈 하나 만들어서 수처 훅으로 좀 깊게 뜨면은 뭐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차피 익스프레소 이 조의 뎁스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다 끝까지 넣어서 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죠? 인프라 같은 경우는 텐던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수프라만큼 텐던이 끝까지 있지 않아서 그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머슬 텐던 정션에 미디알까지 잡은 건데 거의 뭐 더 이상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거는 컷드로 될 거고 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블로 미디알 뭐 아까 신상진 교수 잠깐 얘기했지만 대구에서 우리 경상지에 하다 제가 왔는데 미디알 타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패치를 하면서 근데 저는 미디알 타일을 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텐던과 패치의 힐링에 대한 우리가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텐던도 본 힐링을 어치브를 해야 되고 텐던도 본 어치브가 되기 위해서는 미디알 타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미디알 타일을 다 하고 거기에 있는 실 하나씩만을 빼서 패치에다가 연결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알 타일을 다 한 다음에 일을 시작하고요. 지금 아까 환자 P를 뽑아서 액티베이션을 했는데
액티베이션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PRF로 됐는지 안 됐는지. 됐어요? 저 미디어 아, 랭커 액티베이션 박으실 때 네? 미디어 랭커 박으실 때 네. 늘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박으시나요? 아니면 누바이서 포트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가끔 쓰시나요? 굉장히 프로틱한 경우에는 그게 좀 불안할 때는 없나요? 저는 대부분은 다 그냥 니들 AC 조인트 근처에 니들 AC 조인트 근처에서 그냥 슬릿 인시전 하나 넣어가지고 봤고요. 실제로 올 수처 앵커를 쓸 때는 더 앞쪽으로 가서 직가에 가깝게 박습니다. 이게 훨씬 더 앵커 펄치스는 더 좋기 때문에 지정원 교수도 뭐 그런 논문을 많이 냈지만 그냥 컨벤셔널한 것은 지금처럼 45도 올 수처 앵커는 좀 더 미디얼해서 좀 더 버티컬하게 각도로 노력을 합니다. 느바이저 네. 할 때 포스러 쪽에는 느바이저가 좋고 앞쪽은 아까 교수님 얘기한 대로 버티컬하게 AC 뭐 앞쪽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넣어도 되니까요. 근데 포스러 쪽에 조금 풋프린트까지 잘 커버하려면은 느바이저로 포스러 쪽 앵커는 넣으면 메디알로 되게 좀 잘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잘 안 들리지만 어쨌든 지정 교수 말 어쨌든 뭐 90도에 가깝게 박는 게 더 좋고 본이 우리가 태핑을 할 때 본을 느끼잖아요. 근데 최소한 언더 태핑 빡빡하게 박아야 될 것 같고 올스처 앵커는 90도에 가깝게 박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교수님 먼저 타일을 하고 패치를 어그멘테이션 하는 거에 동의하는 게 네. 이게 타일 안 하고 패치를 넣으면은 수술도 시야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타일을 해놔야 컨피그레이션을 정확히 잡고서 패치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저도 타일을 하고 패치를 하는 게 맞는 것 저도 뭐 타일을 하는 것을 그래서 선호하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싱글로우는 어치브를 해야죠. 싱글로우는 최소한으로 두고 우리가 ADM이건 여러 가지 패치가 많은데 실제로 뭐 우리 5년 전만 해도 SC 얼마나 붐이었습니까? 미국 안 하고 유럽 안 하고 뭐 페루 미았다만 하고 있고 오토가 좋다만 뭐 그런 유행은 아니거든요. 유행은 아니고 퍼터. ADM도 지금 리제네텐 때문에 미국에서 잠시 정말 엄청난 인기로 해서 뭐 좋다 그러지만 그게 800만 원, 90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해서 안테리어 인터벌, 매트릭스 4개, 포스테리어를 꼬맸고요. 밖에 한번 볼게요. 액티베이션 돼서 피브린이 생겼습니다. 피브린이 생겼고 이거를 패치가 없을 때는 더블로 수처 브릿지를 할 때 이 사이에다 집어넣어요. 드라이 스코브로. 근데 오늘은 저 PCL 파우치, 폴리제이라는 제품을 쓸 거고요. 줘볼까요? 폴리제인 파우치는 사이즈가 지금 AP가 꽤 기니까 이 파우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PCL 파우치 안에 3mm 돼지 껍데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우치를 그 안에 PRF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잠깐 여쭙는데 저는 메디알로를 이게 타이 안 하고 실 쭉 빼낸 다음에 거기다가 패치를 갖다가 통과시켜서 더블 풀리를 이렇게 쭉 밀어넣으면은 그게 이제 여기 보이세요? 붙고 해서 하거든요. 여기다가 PRF를 넣을 거예요. 여기다 PRF를 이렇게 꼬깃꼬깃 넣을 겁니다. 쭉 들어가요. 이제 PRF가 피브린이 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고 요 부분이 펜? 여기 약간 구멍 있는 부분이 같이 넣는 라테랄 쪽으로 가게 집어넣을 거고 PRF가 들어간 부분이 밑면으로 되게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붙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근데 PRF를 만드는 이유 중에 큰 게 이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네, 목적인데 그렇습니다. 이 환자는 어차피 1번. 그 PCL 파우치 안에 넣을 거면 그냥 PRP를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건 물이잖아요. 흘러내리잖아요. 아까 소킹 얘기도 했는데 소킹이 이 물속에서 계속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실험이 하나도 없어요. 프렌치니들. 파우치 안에서도 흘러내릴 정도군요. 그 PCL이 특징이 이게 그 물에 잘 안 흘러내린다는 걸 본 것 같아가지고요.
주세요. 뭐 하여튼 그래서 4개를 그, 실을 빼서 너무- 그냥 너무- 패싱을 시킬 겁니다. PRF를 저거 폴리젠 말고요. 그냥 본 투 텐던 정션에 넣고 수처 브릿지를 하면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나요? PRF 그렇지는 않아요. 요 사이에 넣는 거죠. 네. 근데 라테랄 브릿지를 다 일단 해놓고 박지 말고 스코브를 드라이 스코브로 해야 돼요. 그때도. 그러지 않으면 다 흘러요. 피브릴 만들어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피브릴 만들고 드라이 스코브로 해요. 그 그런 선생님 다음에 스컵 빼시면 다 흘러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이에 딱 껴요. 본 텐던 사이에 딱 낍니다. 나오기 전에 스컵을 미리 빼시는. 뭐 하기 전에? 아니요. 저 폴리젠을 제가 사실은 ARC랑 같이 개발을 했는데 저기다가 그러니까 저 그러셨다면서. PRF 넣을 생각은 못 했거든요, 저도. 저는 네. 그냥 PRP하고 거기다 담궈 놓으면 그 콜라겐 파우치이기 때문에 흡수를 하고 사실은 인디케이션을 동물 실험도 했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리제네텐처럼 우리가 리페어가 다 된 거에 이제 덮고 저게 콜라겐 이제 서서히 릴리즈 되게 만들었어요. 포 사이즈를 달리 해서 텐던 쪽으로 그런 용도로 했는데 저도 요즘은 저 정도 풋프린트 익스포저 된 거에 좀 이제 덮는 걸로 2가지 이제 그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아까 같은 그런 알로젠이나 제노그래프트 같은 바이오메카니컬 프로퍼티는 저거는 그렇게 세진 않아서 패치 역할은 3mm 콜라젠이고 어쨌든 바이올로직과 바이오미케 그래서 저는 ADM을 프로즌 드라이로 동결 건조된 그걸로 사실은 해보고 싶은데 현재 방법은 소킹밖에 없고요. 한번 지금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 4-5cc가 필요해요. PRP가 플루이드가 흡착은 돼요. PRP가 잘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하나도 없어져. 수화가 되면서 물이 없어지는데 문제는 그걸 다시 물 환경에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그 포어 내에 들어있냐죠. 그거에 대한 실험실적 데이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좀 올해 말하고 내년하고 저희 첨당 재생 의료 펀드를 받아서 좀 시행하려고 있고 현재로서는 PRF와 패치를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현재로서는 유인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라테랄 캐뉼라는 신교수가 맞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저거거든요. 10mm짜리 뭐죠? 패스포트라서 쑥 들어갑니다. 오주환 교수님, 변경입니다. 네. 수술 잘하시는데 아까 신 교수가 막 오주환 선생님 수술 못한다고 디스해가지고 내가 언제 그러니까 그랬어요? 말이야. 아까 그래서 내가 근데 수술 네,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그 PRF잖아요. 지금 허가난 게 맞습니다. PRP인데 수가를 PRP로 내나요? PRP 똑같이 수가는 냅니다. PRP 똑같이 내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그런 PRP에다가 약간 겔 같은 거, 희로한 겔 같은 거 섞어가지고 콜라겐 섞어서 파우치에 넣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선생님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거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PRF는 제가 실험실 논문도 냈고 뭐 여러 가지 논문도 있기 때문에 PRF에 대해서 이렇게 본투 텐던 이런 거를 좀 좋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있는데 저기 다시 10월 빼놓고. 1일자로 그러니까 FDA 승인을 2달 전인가 받아가지고요. KFDA 이제 쓰기 세 번째 시작해서 빼고 아직은 제가 동물 실험은 했는데 콜라겐은 텐던 사이로 좀 안 한 거보다는 패치된 게 좀 잘하긴 해요. 콜라겐도 스며들고. 네 근데 번째 이제 빼고. PRP, PRF랑 같이 쓴 거는 아직 이제 저거 처음 이제 임상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동물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네 동물 실험은 했어요. 아니 그 근데 희로한 넣는 거. 아 그거는 안 했어. 저 파우치를 저기 서페이스에 이렇게 놓으면은 그 이쪽 그 서페이스 바깥쪽으로 안 새나오고 저기 텐돈 쪽으로만 나오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그런 그 포어 사이즈를 다르게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럼 밑에는 좀 커가지고요. 텐던 밑으로만 쪽이 나오게. 네, 밑으로만 좀 나오게. 아 베리 굿. 저는 그래서 나온 실은 그냥 간단하게 심플 수처 뭐 서지컬 낫으로 심플 낫을 4개를 합니다.
나머지 이제 수초 브릿지 아까 신상진 교수랑 봤던 거랑 다름이 없고요. 앞에서부터 뒤까지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좀 우글하지 않게 더그여처럼 디포멀티 좀 안 생기게 스텝 바이 스텝 로킹. 근데 저 안티리어 포틀로만 저렇게 실을 다 빼가지고 할 때 그 챙겨주는 걸 어디 어시스턴트가 잘 하시나요?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 아니요, 근데 엉키고 뭐 그럴 텐데. 생각 그렇게 별로 없는 게 순서가 똑같거든요. 2번 빼요. 색깔이 검은 점박이 파란 거. 이게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헷갈릴 건 별로 없습니다. 안테리어 다 빼놔도 실이 뭉쳐 있어도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콜라겐이 바깥으로 새나는 게 걱정되면은 아까 메가카티에서 하듯이 피브린 쿨러를 그 위에다 덮으면 어때요? 아니 저거 자체가 그런 것도- 콜라겐 패치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약간 실링하는 피브린- 개념으로 네, 병기 원장님 제가 셀 연구를 할 때는 셀에 대한 약간 오토제닉 더말 파이브로블라스트 할 때는 피브린이랑 섞었어요. 1대1로 해가지고 서스펜션처럼 만들어 섞었어요.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피브린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여기는 피할 때. 그냥 위에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지. 네. 한 3분이 있으면 아까 보니까 그게 고정이 될까요? 아까 메가카티 하는 선생님들 보니까 그 막 ROM 시켜도 되던데요. 글쎄 그건 뭐 궁금하긴 한데 이따가 김기성 원장님이 마지막에 다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숄더 RM을 막 시켜도 괜찮을런지는 아니 잘 아까 모르겠고. 손욱진 교수님이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네. 발라가지고 ROM 시켜서 무릎은 이제 떨어졌거든요. 카틀리지고 카틀리지 디펙트에 넣어놓고 굽기만 하면 되는 건데 저희는 이거는 텐던이기 때문에 네. 움직이잖아요. 네, 텐션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이 캐뉼라도 잘 통과하고 매니지 아까 구멍도 얘기했잖아요. 잘 뚫리고. 10mm 네. 패스포트. 그래서 좋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수처 매니지 해야 되는 어그멘테이션이라서 리제네 텐에 그렇죠. 아직은 비해서는 좀 그것까지 없는 건 없죠. 편한 거는 좀 덜한 것 같아서 그리고 스테빌리티는 확실히 뭐 덜마 편한 거는 알로그래프보다는 ADM이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문제는 PRF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해요. PRF를 이렇게 넣기 싫으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PRF가 싫고 ADM을 쓰셔야겠다 싶으면 쓰셔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테랄 로우를 하시기 전에 드라이 스코프로 해놓고 그 다음에 드라이 스코프 한 상태에서 피브린을 뭐 PRF건 뭐 피브린 섞은 거를 엔테리어 포탈에서 쭉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이 사이즈가 여러 종류냐? 좀 크면은 핸들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3cm짜리예요. 더 큰 것도 있으신가요? 더 큰 거 있나요? 모르겠는데 신상중에서 더 큰 거 있나요? 브로셔 보니까 그거는- 사이즈 많던데. 아니 저 2 곱하기 3이 제일 큰 거고요. 더 큰 게 있대요. 작은 거를 만들었습니다. 더 큰 게 있대요. 1 곱하기 2 그리고 더 큰 거는 없는데. 아까 신상진 교수도 한 2, 3mm 썼잖아요. 2, 3cm. 네, 그래서 그 제일- 정도 쓰지 않아요, 우리? 그 사이즈를 제일 많이 쓰는 게 2, 3mm일 것 같아서 그걸로 만들어. 그렇죠. 2, 3cm. 그리고 작은 거, 네. 작은 데다가 쓰는 거 1 곱하기 근데 2를 이거는 자를 수가 없거든요. PCL 파우치를 3D 프린터로 이게 가공을 한 거라서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맞거나 조금 크게 쓰시는 게 낫겠죠. 그 아까 했던 그런 패치는 이게 스테빌리티를 좀 이렇게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게 확실한데 또 여러 번 해보면 또 그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힘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콜라겐이라? 네, 그래서 콜라겐 뭐 다른 아까 쓴 패치랑 다를 건 없죠. 3mm 정도의 패치니까 결국은. 바이오메카니카 안에 콜라겐이 3mm 짜리가 있는 떨어집니다. 좀 떨어지고. 네, 그래서 원래는 좀 얇겠죠? 아까 5mm 쓰신 거보다. 다 리커버 이게 리젠실에서 나오는 콜라겐 패치 조금 있는 것 좀 있지 않나요? 메가 패치인가 뭐 조금 콜라겐 시트처럼 돼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끼워 넣어서 송영 선생님 한번 논문 냈었던 거인데 시트로 된 상품도 또 있다고 그랬었는데 원래- 그거는 못 받고 이거는 이제 파우치이기 때문에 서서히 릴리즈 되는 거 네. 그리고 저렇게 수처로 이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거 물론 리젠텐이 좋은데 그 스테이플이 걔네 페이턴트여가지고 그것까지는 못하는데 저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충분히 디자인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르는 거 디자인이 아니라 어떻게 고정할지는
모든 선생님들 따로 그냥 하셔도 돼요. 더블로로 뭐 저기다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저렇게 보면은 좀 플라스틱 같고 좀 약간 서전의 마음을 조금은 불편하게 만든 디자인인데 저기 밖에 나가보시면 저희가 또 2차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건 훨씬 더 이제 그 안 불편해. 훨씬 더 플라스틱 말고 진짜 파우치처럼 근데 생겨. 이게 파우치 형태라서 안에다가 되는 건 뭐든지 넣을 수 이게 있다는 오래되면 얼마나 되면 큰 어떻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PRP 이제 이렇게 해서 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 레더럴로 앵커는 똑같나요? 신상진 교수님 쓰셨던 거랑? 아닙니다. 저는 스트라이커의 윌렉스를 사용합니다. 뭐 PRP가 액티베이션이 안 됐다. 그럼 아까 신상진 교수가 뭐 머슬 쪽에 주신다고 뭐 아까 그러셨는데 뭐 저도 비슷하게 만약에 액티베이션이 안 됐거나 스몰 테어인 경우 물 프레셔 좀 올릴까요? 그런 경우는 PRP랑 콜라겐을 섞어서 줘요. 믹스해서 1cc짜리가 있거든요. 3%, 6%가 있는데 정성원 교수가 농도가 높을수록 더 좋다고 하는 연구 과제를 발표한 걸 들었어서 제가 6%짜리 보통 저는 제 수술장에서는 6%짜리 콜라겐을 인젝션을 하는데 니들 16게이지 스파이널 니들로 보통 뭐 가능하면 텐던 투 본 정션에 리페어한 다음에 저희가 집어넣어서 차이가 30%밖에 없더라고요. 6% 그 차이가 뭔가요? 콜라겐 그 정도 콜라겐의 차이가? 함량인 거죠. 농도. 그러면 되게 시크하고 더 흘러내리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럼 티켓? 잠깐만요 아직 드라이스코프로 먹어. 제일 마지막에 다 정리한 다음에 드라이스코프로 텐던 투 보온 정션 그리고 인트라 텐디너스 인젝션을 하고요. 가능하면 버살 사이드는 안 나오게 들어가도 인트라 아티큘라로 3개 하고 이 환자 같으면 이제 일부 30cc짜리라서 다는 못 넣을 것 같고요. 레지스턴스가 느껴지거든요. 삥삥삥하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세죠. 그러면 결론 들어간 거고 이 사이에다가 좀 삐집고 집어넣어서 삐집고 하고 거기다 뭐 어쨌든 사이토카인과 인터노테이션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콜라겐이 저도 한 10년 이상 저걸 넣었는데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저 바깥으로 머살 사이즈로
삐지고 나오면 잘못하면 터지면서 어디 이전돼 버려요. 더 스티프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저는 그래가지고 하더라도 인트로 아티큘라르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진 교수님 드라이스코프 너무 잘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고는 물이 많이 조금씩 계속 차서 아까 니에서 그렇지만 가스 CO2 가스 외과에서 쓰는 거 좀 틀어서도 하고 뭐 그런데 굉장히 잘 보이시네 드라이스코프이. 그러니까 아까 피브린 PRF를 만들어서도 라테랄로 C를 뺀 다음에 드라이스콘 만들어서 라테랄 넣을 수 있어요. 문제 없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시노벡터면 충분히 해서 그럴 것 같은데. 네. 네, 수술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 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